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시계 이야기 할 건데요. 시계를 과시용으로 착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실제로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어떤 시계를 차도 누가 알아보고 와, 이 시계 뭐야? 해주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시계 애호가라면 결국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시계라는 걸 잘 알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계 추천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은 다 다른 거고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계 추천이라고 거창하게 제목을 달아놨지만 저의 개인적인 취향에 걸린 시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 이 영상을 보면 저 시계를 왜 사?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누군가에겐 수백만 원짜리 시계보다 매력 있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들은 전부 다 100만 원 이하로 준비했고요. 딱 4개만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시계, 지금 차고 있는 시계이기도 하고 저번에 쇼츠로 보여드린 적도 있죠. 시계 생활 현타 왔습니다. 얘네 때문인데요. 카시오의 F91W입니다. 이 시계는 가성비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면 단순히 저렴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거든요. 버락 오바마부터 오사마 빈라덴까지, 교복 입은 중학생부터 억만장자 스티브 잡스까지 누구의 손목에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심지어 꽤 근사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내구성도 어마무시한데 예전에 어떤 미친놈들이 실험삼아 이 시계를 얼음 속에 가두기도 하고 끓는 물에 넣고 세차장에서 고압수를 쏘기까지 했는데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어떤 남자는 이 시계를 정원에서 잃어버렸다가 20년 후에 찾았는데 그때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보증 기간이 7년인데 20년 동안 살아남은 좀비 같은 시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이 작고 얇은 시계가 이 정도 내구성이면 무서울 정도입니다. 가격은 배달로 치킨 한번 시켜 먹을 정도지만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얘는 살아남겠죠. 오늘의 추천 컨셉이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시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 손목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가가 중요할 텐데 F91W는 진짜 시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리엔트 밤비노. 오리엔트라는 브랜드는 개인적으로 구석에서 조용히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모범생 같은 이미지가 있는 브랜드거든요. 일본 시계 브랜드 중에 인기 많고 잘 놀고 그런 인싸 재질의 시계 브랜드들이 좀 있죠. 세이코, 시티즌, 카시오 뭐 그 정도일 텐데 그 뒤에서 묵묵히 자기만의 길을 걸어온 브랜드,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좀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밤비노도 보면 5, 60년대 론진이나 유니버셜 제니브 같은 브랜드에서 느껴지는 드레스워치를 떠올리게 하죠. 다이얼 디자인이나 돔 형태의 글라스, 살짝 클래식한 케이스 비율, 이 모든 게 진지하게 만든 드레스워치라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찐득한 크림 컬러의 다이얼이 이 시계의 하이라이트인데요. 그 안에 담긴 인덱스랑 핸즈의 비율이나 형태가 단순하지만 정말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뭔가 션 코네리 경이 젊었을 때 찼을 것 같은 그런 룩이랄까요? 저의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만.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핸드와인딩 무브까지 느껴볼 수 있으니까 기계식 시계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이게 저만의 의견은 아닌데 어중간한 가격대에서는 제대로 된 드레스워치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괜찮은 시계를 찾는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하고요. 드레스워치가 취향이 아니신 분들에게는 오리엔트의 카마수도 가격을 떠나서라도 되게 진지하게 잘 만든 다이버 워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선택지들이 있어서 저는 오리엔트가 가격 대비 정말 진심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건 사실 제가 아내를 설득하려다가 실패한 시계인데 해밀턴의 볼튼입니다. 해밀턴 하면 카키필드나 재즈마스터 라인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사실 볼튼은 해밀턴의 역사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시계 중 하나입니다. 해밀턴이 지금은 스위스 기업으로 인수돼서 스위스 메이드 시계지만 1892년 미국에서 시작해서 아메리칸 클래식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죠. 특히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에 등장을 하면서 스크린 위의 시계라는 별명도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볼튼도 해밀턴의 전성기가 시작될 쯤인 1940년대에 처음 등장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리메이크 되면서도 오리지널의 분위기는 최대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사실 이런 사각 케이스의 시계는 까르띠에 탱크의 아류라는 인식을 떨칠 수 없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볼튼은 그 시절 아르데코 스타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모델이라서 미국적인 디자인 언어가 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탱크가 가진 유러피안 럭셔리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남성용, 여성용 따로 있어서 커플 시계로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아내를 설득하지 못한 건데 아무튼 질리지 않는 디자인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서
커플 시계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거 꽤나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마지막은 시티즌의 PMD 56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제 시계들 소개 드리면서 살짝 언급한 모델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필드워치 하면 이런 거나 혹은 요런 것들 먼저 떠올리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세이코의 알피니스트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다 분명히 멋지고 좋은 시계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필드워치라 함은 원래 그 야전의 거칠거칠한 환경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기계식 시계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불안하죠. 아무래도 쿼츠 시계에 비해서 고장도 쉽게 나고 수리도 어려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PMD 56이 진정한 필드워치라고 생각합니다. 무브먼츠가 쿼츠라서 감성 한 스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쿼츠 무브도 이 정도로 기술력을 끌어올리면 이거 나름대로 감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에코 드라이브라서 어떤 빛이든 노출되면 반영구적으로 작동하고, 라디오 컨트롤 기술도 들어있어서 시간과 날짜, 요일까지 스스로 맞추죠. 게다가 전형적인 필드워치의 룩을 갖추고 있지만 방수는 또 200m까지 지원이 됩니다. 보통의 필드워치가 50에서 100m 정도를 지원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이 정도면 웬만한 다이빙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건데, 결국 이 시계는 필드워치의 외형만 흉내낸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믿고 쓸 수 있는 실전형 필드워치라는 점에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언하고 싶은 게, 이 시계는 국민 칠판이라는 별명 도 붙었을 정도로 녹판이 유명한데, 개인적으로는 블랙 다이얼도 꽤나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계 하나만 구매해서 소중히 다루면서 오래오래 찰 거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건판도 살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대본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시계를 좋아하면 경제관념이 고장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했던 시계들이 100만원 가격선에 걸려서 추천을 못 드린 시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전문적인 시계 유튜버도 아니고, 그런 시계 전문 유튜버님들에 비하면 시계에 대한 지식이나 안목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이렇게 가끔 제 취향을 담긴 액세서리로서의 시계 이야기도 풀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혹은 저를 좀 응원해 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가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주제들 많이 다룰 수 있게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재밌는 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